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향후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행 1세대 1주택은요, 양도시에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과세 기준이 좀 있거든요. 바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2년 이상 보유를 했거나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의 바닥 면적 있지 않습니까? 바닥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말고 이하만 그 부수 토지에 대해서 그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9억 원 이내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요. 거주자,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매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데요.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는요,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반드시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 그러니까 이제 무허가 건물이 되겠죠. 무허가 건물이 아니어야 되고요. 고가주택, 그러니까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되지 않는 그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고요. 주택에 딸린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 부수 토지라고 하는데요. 건물의 바닥 면적, 옛날엔 건폐 면적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정착 면적이라고 합니다. 정착 면적의 몇 배 이내까지만 비과세 준다는 건데요. 수도권 내 토지인 경우는 3배.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이 20평이다. 그러면 60평까지만 비과세 해주고 60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일반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밖의 토지인 경우엔 5배, 그 다음에 도시 지역 바뀐 경우 10배 이내까지만 부수 토지와 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그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사실상 뭐 실질적인 과세 효과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9억 원 이내분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요. 비과세 해주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주거든요. 그러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뭐 보유까지 포함한다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 거주를 했다면은요. 무려 80%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주택 소유 현황을 좀 보고 계신데요. 그 2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이면서 10채 이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215만 명 정도 되죠. 그 다음에요. 11채에서 50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3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51채, 엄청나죠. 51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1882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1181만 명 정도는요. 한 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과를 다 하고 있는데 1주택자들만 그 현재 비과세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1181만 명 중에서요. 부부가 각각 그 한 채씩 갖고 있다면은 사실상 그 한 사람이 한 채 가졌지만은 1세대 2주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1181만 명 중에는 일부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가진 개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사람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뭐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폐지에 대한 그 설문조사도 했다가 뭐 하루 만에 다시 내리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향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폐지나 축소 등의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렇다면요, 향후 1세대 1주택 향후 어떻게 될까요? 하고 예측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비과세 폐지를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과세 혜택을 좀 축소한다는 것이죠.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현실적이죠. 그 다음에는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모두 다 세수 확보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세법에서는요, 소득이 발생하면은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요, 소득이 발생이 돼서 순자산이 증가가 된다면 증가된 자산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과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요, 그동안 특혜였습니다. 특혜를 접는다, 특혜를 중지한다는 쪽에서 그 양도소득세 과세 근거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비과세 특혜를 없앤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1단계, 첫 번째, 그 양도소득세 중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전면 폐지는 세수 확보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규모의 조세 저항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과세 혜택을 좀 축소하자. 그러니까 뭐냐, 세금을 좀 매기겠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없다 하면서 나중에 그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든가 장기 보유 특별 세액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생애 한 번만 비과세 혜택만 보유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과세를 한다든가 이러한 종류의 그 제어를 통해서 비과세 그 금액을 좀 축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럼 1인당 연간 뭐 1억 원이나 2억 원 정도는 빼준다는 거죠. 그 양도 차익에서 그거 빼주고 나머지 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세액 공제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거죠.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양도차익에 대해서. 그러면은 장기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겁니다.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20%를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를 빼줘요. 2천만 원. 그럼 8천만 원 세금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5%씩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최대 60%를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6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 유효한 어떤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한 사람이 생애 한 번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세금을 내는 방식들, 요거는 실현 가능성이 한 두 번째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기 보유 특별 세액공제 쪽을 통해서 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과세 요건을 좀 강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2년 이상 보유나 거주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이것을 뭐 5년이라든가 7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했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가주택에서 실질적인 세금을 걷지 못하다 보니까요.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를 하면 8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앞으로 그것이 뭐 40%라든가 20%라든가 이렇게 축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폐지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요건이 강화되는 변화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리 좀 예측한다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쉽게 적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첫 번째는요, 양도 차익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도 차익을 축소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것이 양도차익이잖아요. 근데 양도가액은 뭐 정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취득가액도 정해졌지만 취득가액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올리냐면요. 바로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서 그 취득가액을 올린다면 양도차익은 많이 줄을 거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요. 1세대 1주택이라면 무조건 장기 보유 후 아니면 거주 후 양도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폐지나 축소나 기타 요건이 강화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좀 더 한 번 더 알아보고요. 지금까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 버는 절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향후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